안녕하세요. 빅톤의 승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빅톤의 허찬입니다. 저는 사실 가수라는 꿈을 지망하진 않았었어요. 원래 사실 제가 댄서를 굉장히 지망했었는데 학교를 가던 도중에 친구와 제가 길거리 캐스팅을 한번 당했었어요. 근데 제가 당한 건 아니고 친구가 당했었는데 그냥 친구가 되게 무섭다는 말에 같이 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치 않게 제가 같이 가줬는데 거기서 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보던 모든 영상들이 댄서들에서 뭔가 이제 바뀌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정지훈 선배님 혹은 또 이기광 선배님을 보면서 댄서라는 직업도 정말 매력 있지만 저걸 또 저렇게 무대 위에서 하는 저런 직업도 정말 매력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가수의 꿈은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네, 노래하는 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쭉 좋아했었는데 가수가 되겠다라는 생각은 제가 감히 못 해봤던 것 같고, 근데 이제 학교 축제 나가서 친구들이 노래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저도 노래 부르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실용음악과를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가수의 꿈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가수에 대한 꿈을 부모님이 반대하시진 않으셨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실용음악과를 가겠다고 이제 부모님께 얘기를 했을 때 엄마가 조금 반대를 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나는 반대를 하니 아빠한테 한번 물어봐라. 아빠가 오케이를 하면 나도 오케이를 하겠다 하고 아빠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빠가 너무 흔쾌히 한 번에 그냥 그래 해라 라고 얘기를 하셔서, 네. 제가 빅톤으로 합류하게 된 과정은 대학교를 가려고 재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연히 회사 오디션을 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갑자기 합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원래 시작은 아이돌이라고 딱 생각하지는 않았고 그냥 가수가 꿈이었었는데 이제 아이돌 선배님들이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과연 저런 걸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은 있었는데 그걸 회사가 알아봐 주시고 그걸 저의 능력들을 좀 키워주신 것 같아서 그런 걸 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아이돌의 꿈이 좀 굳혀진 것 같아요.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올 때 아마 제가 유일하게 춤을 안 추고 들어온 멤버로 알고 있어요. 네, 저는 오디션 때 춤을 한 번도 추지 못했습니다. 네. 네, 제가 빅톤에 합류하게 된 과정은요. 제가 16살 때부터 이렇게 연습생 생활을 시작했었는데 정말 수많은 사건, 사고 끝에 이렇게 좀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걸 포기하고 대학교를 들어가서 학교를 다닐 때 이 가수라는 미련이 많이 남아서 이 20살 때 공개 오디션을 보고 들어온 회사가 지금의 회사고 제가 지금의 빅톤에 합류하게 된 과정인 것 같습니다. 반대가 정말 심했어요. 사실 저희 형이 원래 먼저 데뷔를 했었어가지고 진지하게 부모님은 이제 찬아 너는 할 만큼 한 것 같다. 그래서 한 4년을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거면 그냥 엄마 아빠는 너가 대학교를 갔으면 좋겠다. 연예인은 너 형 하나로 충분하다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20살 때 회사를 나오게 되고 마음을 접고 대학교로 간 건데 뭐 물론 부모님이든 이제 또 할머니 할아버지는 되게 좋아해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대학교 졸업까지도 바라셨고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저는 그렇거든요. 이 미련이 남으면 안 돼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래서 부모님 몰래 오디션을 보러 갔어요. 그게 지금 회사였는데 그래서 제가 그 합격 통보를 받고 그 팀장님이랑 얘기한 날 그리고 제가 집에 가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 그랬더니 부모님이 굉장히 반대를 심하게 하셨어요. 지금 대학교도 좀 좋은데 왜 굳이 그렇게 해야겠냐. 뭔가 인생에 후회를 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도전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정말 강력하게 좀 주장하기도 했고 그래서 진짜 마지막이란 약속을 받고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거기서 또 마찰이 하나 있어요. 제가 회사를 들어가면은
스케줄을 거의 회사에서 보내야 되니까 학교를 자퇴를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마찰도 심했었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좀 반대도 너무 심했었는데,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실패가 무서운 게 아니라 그 미련이 남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서 저는 후회 없다고 생각해요.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지 부모님이 저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강하세요. 왜냐면 저는 후회될 짓은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미련도 갖지 않는 타입이고, 내가 정말 원하면 끝까지 그걸 얻어내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부모님의 믿음과 사랑을 받고 있죠. 또 제가 예능을 정말 많이 했어요. 뭐 추석 특집 뭐 복면가왕 뭐 어디 예능 나가고 이런 거 보면서 약간 말씀은 안 하시는데 그냥 친구들한테 자랑하시고, 이렇게 또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뿌듯하고, 아, 내가 정말 옳은 선택을 한 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회사를 보기 전에 다른 회사를 오디션을 봤었어요. 근데 제가 두 회사를 미팅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또 하나의 회사는 3월 달에 뭐 데뷔고 뭐가 예정되어 있고 너만 들어오면 바로 합류해서 바로 데뷔할 수 있다. 너무 혹했죠. 너무 오랜 기간을 기다렸던 데뷔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빅톤이란 이 회사에 원래 오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내가 너무 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음을 안고 지금의 회사 이제 신인개발팀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러 갔는데, 거기서 딱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뭐 제가 찬희 씨를 얼마나 받는지는 모르겠다. 근데 뭐 우리는 당장 뭐 데뷔군 날짜군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순 없다. 미래가 불확실하다. 하지만 그래도 한 번 하는 거면은 좀 찬희 씨를 좀 다듬어서 멋진 사람으로 데뷔하면 좋지 않을까요? 라는 말 한마디에 그 당일 집에 가는 날에 전화 드려서 그 데뷔할 수 있는 회사에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그쪽에서는 이미 스케줄까지 뭐 약간 짜놨다고 하더라고요. 뭐 비주얼도 봐야 되고 그래서. 근데 제가 전화 드려서 이렇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끊었어요. 끊고 나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저한테는 또 다른 도전이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은 날이었던 것 같아요.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일단 승우 형이 제일 그 다음에 처음으로 들어왔어요. 승우 형은 그때 당시에는 정말 부산에서 온 축구 좋아하는 형이었고 정말 순박한 형이었고, 그래서 그냥 같이 뭐 국밥 혹은 햄버거 먹으면서 같이 그랬던 형이어서 지금이랑 너무 달랐고, 승식이는 이게 비하인드가 있어요. 승식이 같은 경우는 원래 팀장님이 승식이가 들어오는 날 보컬 선생님이 같이 오시기로 하신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랑 승우 형은 당연히 승식이를 보고, 아, 보컬 선생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했는데 저 연습생으로 왔는데요. 그래서 그때가 승식의 첫 만남이자 네, 그때가 처음이었고, 병찬이가 제일 의외였어요. 병찬이는 전주에서 왔을 때가 학생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아디다스 추리닝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정말 불량했어요. 근데 제가 불량한 친구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병찬이한테 되게 뭐라 한 적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너무 훌륭하게 잘 컸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세준이는 되게 건강한 친구. 근데 세준이의 비하인드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신인개발팀 이제 누나께서 세준이한테 미션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6kg를 빼면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진짜 뺏어 와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고 반했다고 해서 들어오게 된 케이스가 세준이란 친구고요. 그리고 또 한세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처음으로 랩 오디션을 했는데 거기서 들어오게 된 친구고, 또 수빈이는 타 회사에 있다가 이제 또 좋은 기회로 저희와 합류하게 돼서 이제 빅톤으로 함께하게 된, 그렇게 7명이 모이게 됐습니다. 저의 보컬의 강점은 좀 다정한 보컬이 강점이라고 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또 꼭 그런 다정한 보컬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좀 다양한 노래를 불렀을 때 그 노래들을 다 제 것으로 만드는 그런 능력을
좀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네, 그런 게 좀 강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강점은 전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제 단점이자 저한테 되게 컴플렉스였던 이 목소리가 저한테는 강점이자 무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랄까 제가 데뷔하기 전에 굉장히 컴플렉스였어요. 나는 왜 맑은 소리가 안 나올까? 나는 왜 이렇게 중저음의 허스키일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그거를 데뷔하면서 많이 깨게 된 케이스인 것 같아요. 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혹은 또 슬픈 노래를 불렀을 때 누구보다 굉장히 몰입할 수 있는 목소리다. 그리고 또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복면가왕에 나갔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하면서 무대를 준비했었는데 그때도 그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 목소리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라운드도 이겼고 2라운드는 좀 아쉽게 이제 라포엠님한테 졌는데 한 표 차이로 진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그것도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 저는 데뷔하기 전에 굉장히 음치였고 노래 파트도 뭐 한두 소절밖에 못하던 그런 친구였는데 내가 복면가왕에서 저렇게 보컬리스트를 상대로 한 표 차이로 졌다는 거에도 너무 감사하고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갖다 준 것 같아요. 저는 5월에랑 그리운 밤을 좀 생각하는 것 같아요. 5월에가 이제 첫 빅톤의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터닝 포인트가 그리운 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어떤 상황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무대만 봤을 때 멤버들이 5월에를 했을 때 되게 많이 성장을 한 게 느껴졌고 그리고 두 번째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다고 느껴진 게 그리운 밤이었기 때문에 저는 무대만 봤을 때 딱 그 두 무대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5월에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노래를 듣자마자 저희 이걸로 무조건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운 밤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좋은 모습과 조금 더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욕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아쉬움이 좀 큰데 그래도 하면서 지금 다시 봤을 때 그리운 밤 무대를 또 보면은 또 얘네가 그 사이에 또 뭔가 막 많은 생각과 고민들이 이렇게 무대에서 표출이 되는구나. 그게 성장이 된 걸로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흥분하지 말자. 네. 흥분하다 보면은 보여주려고 했던 것도 많이 못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는 하되 흥분하지 말자는 마인드를 계속 좀 많이 새기고 가는 것 같아요. 뮤지컬 할 때는 이제 정신 차리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무래도 막 대사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막 입에 붙게 계속 좀 연습을 하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무대 루틴이라기보다는 저는 소리를 한번 크게 질러요. 앞팀이 리허설하고 있을 때나 혹은 올라가기 전에 앞팀에서 음악을 크게 틀면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혼자 이 마이크를 차고 소리를 되게 이렇게 지르고 악을 한번 쓰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약간 목 풀기도 있고 뭐랄까 그 긴장감을 좀 떨쳐내고자 그냥 막 이거나 진짜 막 너무 힘이 안 나는 날은 더 세게 막 악 쓰는 날도 있고. 역시 그 데뷔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정말 바랬던 꿈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7명이서 우리가 함께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시점이 데뷔 시점이라서 그때가 가장 행복하고 기억이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맞아. 보통 그 생각을 많이 하세요. 1위 하면 행복하지 않아, 웃음이 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1위 하면 굉장히 웃음밖에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많은 짤을 남기긴 했는데 1위가 한다고 해서 기쁜 마음도 있겠지만은 그 지나간 세월 혹은 그 기억 속에서 정말 무수히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너무 기쁘고 우리 팬들을 응원해줘서 만들어준 상이라서 너무 고맙고 이걸 표현해야 되는데 이 표현이 가기 전에 먼저 이 뭐랄까 감정이 먼저 이미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쁜 마음도 있지만 뭔가 조금 더 슬펐던 것 같아요. 그 1위 하기까지의 그 과정이 갑자기 떠오르는 게 너무 슬펐어요. 물론 1위 하는 것도 너무 기쁘죠. 너무 기뻤어요. 1위 하는 것도 기뻤는데 기쁨을 표현하기 전에 이미 먼저 그 과정이 먼저 올라와 버리니까 이거는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힘들었어요. 눈물 참았어야 되는데. 저 감정 굉장히 메마른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이렇게 안구가 좀 건조했는지 예. 커버곡을 고르는 기준은 아무래도 요즘엔 유튜브가 굉장히 많이들 보시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팬분들이 듣고 싶어 하는 그런 곡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제가 대중분들에게 저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곡들도 있고,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많이 고르고 있는 것 같아요.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곡, 그리고 제가 어필할 수 있는 곡들로. 꼭 팬분들이 좋아하는 곡은 아니지만, 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 제가 아무래도 좀 발라드를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 잘한다고 생각을 해서 좀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발라드가 대부분이긴 하지만 또 발라드만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많이 들으시면은, 네, 좀 저의 보컬에 대해 알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뮤지컬을 준비할 때는 아무래도 현장에서 듣는 음악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조금 더 라이브틱하게 부르는 게 조금 더 관건인 것 같아서 그런 걸 좀 많이 중심으로 하고, 또 스토리에 맞는 감정선을 가져가야 되는 거를 많이 준비하는 것 같고요. OST도 약간은 비슷하게 이 드라마의 스토리에 어울리게 이 드라마의 어느 장면에 이 노래가 나올까라는 걸 상상하면서 좀 준비를 하는 편이고, 앨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보여지는 거, 네, 무대에서 부를 때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부르는 것 같아요. 발성도 조금 다르기는 한데, 오히려 저는 뮤지컬 할 때 발성을 너무 크게 다르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너무 크게 다르게 하기에는 제가 아직은 역량이 좀 부족하다고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하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뮤지컬 할 때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었어요. 이게 제가 맡고 있는 역할이 있는 건데 그 많은 역할 중에서 제가 한 역할을 맡은 거잖아요. 근데 뭔가 그걸 저 혼자 끌고 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좀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빅톤은 제가 물론 빅톤의 메인 보컬을 맡고 있지만 그래도 기댈 수 있는 멤버들이 있어서 긴장보다는 오히려 자신감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함께하는 멤버들이 있으니까 자신감은 좀 생기는데, 뮤지컬은 아무래도 조금 아직은 많이 해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좀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OST를 녹음할 때는 따로 내용을 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드라마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이제 처음에 들으니까 쭉 줄거리도 보고 영상들도 좀 보고 약간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프로듀싱 할 때 어떻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이게 녹음 부스에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은 되게 예민해져요. 네. 왜냐면 이제 디렉을 해주시는 분과 저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그런 녹음을 할 때 좀 저는 좀 예민해지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예민해지는 멤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디렉을 볼 때 그 예민한 것도 알기 때문에 좀 다정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지만, 또 저도 이제 아무래도 좋은 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채찍질도 많이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디렉터님이나 그런 분들이
하자고 하는 대로 일단 녹음을 해요. 일단 녹음해서 비교를 해보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할 때마다 항상 이제 뒤에 멤버들도 있을 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는 편이에요, 저는. 저만 듣는 노래가 아니니까 저만 듣고 좋아해서는 안 되고 저보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빅톤을 할 때는 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면 내가 튀니까 최대한 이 합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나라는 사람의 느낌을 많이 버리는 것 같고, 그리고 오로지 나만의 시간, 나만의 영상을 찍을 때는 나한테 집중하는 시간이 정말 많아지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의 느낌을 더 많이 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느낌의 차이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개인 파트 같은 거는 안무를 거의 혼자 짜는 편이라서 뭐 제 파트는 제가 거의 많이 짰던 것 같아요. 그 제 파트만큼은 시안이 있는데 제 몸에 안 맞으면 제가 즉석에서 짜기도 하고, 그래서 선생님 이거 제가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어떠냐? 라는 아이디어도 많이 제시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번 저희 코로노그래프에서도 제 안무가 그 2절에 원래 다른 안무였는데 그거를 바꾸게 된 게 제가 좀 아이디어를 많이 드리고, 그래서 선생님이 좀 수정해 주셔서 그렇게 페어 안무가 탄생한 것 같아요. 그날의 분위기랑 그날의 무드, 그날의 감정, 그날의 꽂히는 음악에 따라서 진짜 갑자기 해야 되겠다 하면 그냥 새벽 1시라도 바로 날라가요. 근데 제가 그 꽂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렇게 무언가가 확 끌어당기면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영상을 찍고 보다가 정말 마음에 들고 와 이거는 내가 좀만 더 갈고 닦아서 올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보통 한 달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핸드폰에 안 올린 안무도 정말 많은데 그나마 추려서 아 이건 좀 이해할 만한 춤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많이 올렸던 게 지금 올렸던 춤인 것 같아요. 그 무대에서 내가 쓴 노래로 내가 춤을 추고 내가 그 무대를 하면 어떨까? 라는 막연한 생각에서 시작된 거고요.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이제 회사에 말 안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미디 레슨을 찾아갔었어요. 그래서 지금 찾아갔던 이제 그 작곡가님이 저와 첫 솔로곡을 만들고 저랑 같이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토요란 작곡가님인데 그 당시부터 이제 그렇게 곡을 쓰면서 정말 그런 거에 대해서 새로운 희열감을 많이 느꼈고 그리고 좀 발매는 안 됐지만 정말 많은 곡을 쓰는데 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들었을 때 매료되는 그 느낌? 평소에 저는 막 먼저 나서서 뭔가를 이끌어가고 약간 이런 리더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좀 없는 타입이에요, 사실. 네, 저는 사실 누군가 하자고 하면 그거에 잘 따라가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걸 잘 못하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빅톤 멤버로 있다 보면은 제가 요즘은 또 리더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먼저 나서서 할 때 그런 걸 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 저도 제가 놀라워요. 리더가 되면서 좀 그런 게 생겼고 그리고 승우 형의 공백이 생길 때 그런 게 좀 많이 커졌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원래 리더를 정해야 된다, 뭐 리더는 누가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아예 없었어요. 원래 공석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좀 분위기가 있었는데 또 지내다 보니까 그래도 리더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멤버들이 저를 좀 리더로 약간 임명해 준 느낌이라서 더 열심히 하는 중입니다. 저는 혼자 있을 때는 굉장히 나른하고 좀 되게 여유 있게 살아요. 여유 있게 살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건 조금 해야 되는 타입인데 빅톤으로서 하게 되면은 좀 그런 걸 내려놓고 조금 더 밝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그리고 또 어쨌든 제가 피해주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스케줄 약속이라든지 뭐 픽업 약속이라든지 그런 걸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내 시간을 많이 덜어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게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면은 굉장히 갭 차이가 크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사람이 사실 제가 이 톤으로 제가 예능 나가서 안녕하세요 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무도 안 봐주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찌됐든 저라는 사람을 조금 더 스위치 레버를 돌려서 이 빅톤 혹은 이 방송 모드를 돌려놓고 이렇게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제가 집에 가서 꺼요. 끄면 정말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런 갭 차이가 아무래도 좀 팬분들도 처음에는 낯설어 하셨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뮤지션의 매력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 가사말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저의 감정을 전달하고 약간 이런 복합적인 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잘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로 다른 사람과 말하지 않아도 뭔가 통할 수 있는 뭔가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뮤지션이라는 직업의 매력은 모든 거에 있어서 결과물인 것 같아요. 내가 가수로서의 혹은 내가 작곡가로서의 뭐 혹은 더 나아가서 내가 연기를 함에 있어서의 모든 거에 있어서 결과물이 있잖아요. 근데 그 결과물은 내 생각으로 오로지 내 생각과 내 표현 방식으로 만들어진 거고 뮤지션이라는 거는 내 생각을 이렇게 적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이걸 무대에서 하기도 하고 혹은 표현을 하고 보여주고 이걸 가지고 호응을 얻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이런 많은 것들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고 그리고 또 굉장히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뮤지션이라는 직업은. 어느 시대든 저희의 노래 그리고 저의 노래를 들으면 이걸 들을 때 시대가 생각이 나는 그런 뮤지션,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한 15년 뒤, 20년 뒤에 뭐 예를 들어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노래를 듣는다면 아 내가 이걸 들었던 그때가 생각이 나고 뭐 H.O.T 선배님이나 그런 때가 생각이 나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어떤 뮤지션까지도 바라지 않아요. 어떤 뮤지션까지도 바라지 않고 그냥 내 이름을 댔을 때 빅톤의 허찬 혹은 허찬을 댔을 때 아 근데 굉장히 느낌 있고 잘하더라. 기억에 많이 남더라. 라는 얘기를 듣고 싶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 기억 속 한켠에 남겨지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 얘기만 들으면 정말 충분할 것 같아요. 제가 찬이한테 굉장히 리스펙하는 부분은 부지런한 거. 네. 찬이가 몰랐는데 굉장히 부지런해요. 정말 이 승우 형이 가장 부지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승우 형의 버금가는 그런 부지런한 멤버가 찬이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좀 잠을 컨트롤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런 찬이가 되게 좀 부럽고 그런 모습들이 좀 배우고 싶은 것 같아요. 승식이는 제가 정말 배울 게 많은 친구예요.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 저는 잘 안 되거든요. 물론 노력은 하겠지만. 근데 솔선수범이 정말 배어있는 친구고 그리고 팀 혹은 동생들을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라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제가 높게 사요. 그리고 친구지만 굉장히 정말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조금씩 자기의 그런 생각들을 이뤄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닮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